자, 이제 우리 시장의 또 유망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공감 IM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수철 이사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유망 기업을 또 가지고 오시는데 오늘은 어떤 기업 소개를 해주실까요? 어떤 산업에서 후발주자로 시작을 해서 지난 10년 동안 외형 성장에 치중을 하다가 금년서부터 본격적인 내실 경영으로 하면서 3분기 실적서부터 호전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됐다.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승세가 또 나올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업명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동원 F&B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동원 F&B는 2000년도에 동원산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된 기업으로 거래소 시장이 2010년도에 상장이 된 기업입니다. 사업 부분하고 매출 구성을 쭉 놓고 보면 첫 번째로 일단 일반 식품 부분이 있는데 일반 식품 부분 같은 경우는 동원 브랜드의 참치캔이나 농수산 캔, 조리, 냉동 식품, 생수, 차 등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양반 브랜드의 조미김, 김치, 죽, 그리고 이제 고급 유지류 브랜드인 노브레, 육가공 부분인 리챔 브랜드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출 비중 약 60%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 부분은 이제 급식이나 식자재 유통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출 비중 약 12% 차지하고 있고, 조미식품 부분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기 좋게 말씀드린다면 소스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B2B 조미식품 분야에서 양대 산막을 이루고 있는데 현재 매출 비중 약 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유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소와 나무 브랜드의 유제품과 그리고 이제 덴마크 브랜드의 유제품을 사업하고 있는데 약 15% 정도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고, 사료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원팜스가 전체 매출의 약 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사업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응식료 회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익히 알고 있는 네네. 제품들이 꾸준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반 식품 부문부터 사료 부문까지 많은 사업 영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영역들을 계속해서 외형 성장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또 넓혀놨다가 올해부터는 내실 경영을 네네. 한다고요. 네, 구체적으로 좀 매력 포인트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보면은 좀 경기가 좀 어려운데 안정적인 성장 과 안정적인 수익을 보일 수 있는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참치 통조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참치 원어라고 하죠. 가다랑어인데 참치 원어의 가격이 하락하게 됨으로써 수익성이 개선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유제품 같은 경우도 9월서부터 유제품 가격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익성이 호전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육가공 제품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돼지고기, 지육 가격이라고 하죠. 지육 가격도 돼지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서 상당히 수익성이 호전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생활 같은 게 많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냉동식품의 시장 수요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냉동시장의 마케팅을 주력해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2% 정도 시장에서 차지하는데 올해는 18%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이 되면서 회사의 매출도 증가되고 이익도 증가되는 국면으로서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우량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미식품 소스 부분이죠. 오뚜기와 함께 국내 소스류 탑티어 업체를 할 수 있는 삼조 셀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조 셀텍 같은 경우 2007년도에 인수된 이후에 6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6%, 영업이익 증가율이 20%의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주는 우량 자회사이고요. 지금 보면 동원 F&B 같은 경우는 내실 경영을 위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질적 성장 원년으로서 좀 저수익 구조인 음료나 김치 부분의 사업부 조정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은 마케팅 역량도 강화가 됨으로써 회사가 본격적인 내실 경영의 기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원 F&B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올해 시작을 하였는데요. 중국 시장과 관련돼서 중국 최대 식품 유통기업인 광명그룹과 참치캔 상호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여서 지난 7월 상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중화풍 참치라고 하죠. 광동식, 사천식, 오양식 이 3종 세트로 시장 진입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광명 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 내 자기네 직영 운영 편의점이 1만 점이 넘고, 그리고 중국 전 지역의 유통망만 약 10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유통기업과의 합작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성장성을 저희가 좀 높게 봐야 될 국면이 아닌가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숨은 병기라 할 수 있는 이 3조 셀텍도 중국인의 입맛에 맞춰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성장에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동원 F&B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에 대해서 쭉 짚어주셨는데요. 앞서서 강조를 해주셨던 것이 내실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외형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 내실 경영 수익성을 향상시킨다라는 점인데요. 구체적으로 3분기 실적도 지난주에 발표가 될 텐데 됐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일단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였는데 그 3분기의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약 4,815억 원에 영업이익 259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예상 매출은 1조 7천억 원에 영업이익은 약 540억이 예상되어지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 급성장하는 외형 성장보다는 내실 성장이기 때문에 매출은 올해 그 1조 7천억 원에서 약 1,000억 정도 증가한 1조 8천억 원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540억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600억 이상 수익이 창출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지금 보면은 그 뭐 CJ제일제당이나 롯데푸드나 오뚜기와 같은 이런 업계 동종 그 기업들의 평균 퍼가 15.8배인데도 불구하고 동원 F&B는 현재 13배에 형성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실 경영을 하게 됨으로써 향후 3년간 안정적으로 EPS 증가율이 10% 두 자릿수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난 7월 고점 형성하고 나서 9만 원대까지 하락을 하였다가 지금 다시 우상향 추세대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국면이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3거래일 연속 기간 순매수가 유입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도 좀 플러스가 연 3일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에서 100% 풀베팅 하지 마시고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로서는 14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원 F&B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IM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